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일론 머스크 급여 패키지가 판사에 의해 다시 거부됨. 이건 황혼지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윌리엄스, 인플레이션과 금리, 점진적 하락 예상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뜨거운 이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 논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테슬라 주주들이 2번이나 승인한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가 다시 법원에서 거부되었습니다. 이 사안이 왜 중요한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지난 월요일 델라웨어 대법원 판사 캐슬린 맥코믹이 일론 머스크의 2018년 급여 패키지를 2번째로 거부했습니다. 이 패키지는 머스크에게 약 3억 개의 스톡 옵션을 제공하는 내용이었죠. 이는 당시 약 23억 달러로 평가된 거대한 보상입니다. 이 급여 패키지는 주주들의 2차례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테슬라와 이사회가 머스크의 영향력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거부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이 발표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약 1.2% 하락했죠. 캐슬린 맥코믹 판사는 초기 판결에서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의 강력한 영향력을 충분히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2번째 주주 투표가 진행됐지만 이번에도 법원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월가의 분석가들은 이를 두고 황혼지대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법적 혼란 상태에 놓였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테슬라와 머스크가 최종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의 리더십을 지지하며 그의 급여 패키지를 2번이나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부로 인해 테슬라 이사회는 새로운 급여안을 설계하거나 법원에 항소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퓨처펀드 액티브 ETF의 공동 창립자 게리 블랙은 이번 결정은 귀찮은 일일 뿐 머스크의 리더십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2번이나 의견을 표명한 만큼 항소가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머스크의 2018년 급여 패키지는 당시 테슬라 주가 상승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머스크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죠. 이 패키지의 가치는 테슬라 주가 상승에 따라 현재 약 10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스크가 이런 큰 보상을 받을 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머스크는 테슬라 외에도 스페이스X, XAI 등 여러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이사회가 이런 막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이유 중 하나는 머스크가 테슬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논란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약 44% 상승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요일 정규 거래에서는 3.5% 상승했고 이는 시장 평균을 웃도는 성과입니다. 테슬라와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테슬라의 장기적인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상징적인 리더로 그의 리더십 아래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테슬라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앞으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중요한 경제 뉴스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존 윌리엄스의 발언인데요. 그는 미국 경제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정책에 대해 중요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경제가 현재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금리가 점진적으로 하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경제가 팬데믹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확장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점차 연준의 연간 목표치인 2%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반드시 선형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최근 언급한 험난한 경로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택 비용 상승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문제로 꼽혔는데요. 그는 새로운 임대료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 인플레이션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디스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세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노동시장이 견고하지만 과열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고용시장이 인플레이션을 크게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인데요. 그는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경제의 안정성을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경제 전망이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과거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 연준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강조했죠. 그는 앞으로의 금리 정책이 회의별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는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 75%로 보고 있으며 나머지 25%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존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은 미국 경제가 강력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신중한 정책 결정을 지속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금리는 점진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있지만 경제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